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 우리가 교실에서 하기로 했던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 한 파트만 원격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라는 단원이고요. 자, 교과서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의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용해도, 그중에서도 고트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용해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볼게요. 용해도가 뭐죠? 굉장히 간단해요. 용해되는 정도라고 해서 용해도라고 해요. 용해되는 정도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선생님, 그럼 용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용해라는 건 뭐냐면, 잘 봐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에요? 별로 막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요거.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이 되었어요. 한 물질이 소금이 다른 물질에 물에 녹아서 고르게 섞여서 소금물이 되었어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용해예요. 하나 더 볼까요? 설탕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설탕물이 되었어요. 고르게 섞였어요. 자, 이것도 용해죠. 자, 또 볼까요? 패티가 물에 녹아서 초코우유가 되었어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였어요. 초코우유가 되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탄산이 다른 물질의 물에 녹아서 고르게 섞였어요. 탄산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미 용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용어로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 방금 소금, 설탕, 제티, 탄산 같았던 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물질,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금을 물에 녹였잖아요. 설탕도 물에 녹였잖아요. 제티는 우유에 녹였잖아요. 이렇게 다른 물질, 녹일 수 있는 이 다른 물질의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용매라고 해요. 그 용매는 녹이는 물질, 물과 아까 우유와 같이 녹이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는 아는 거네요. 자, 녹아 이거는 뭐라고 하죠? 용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르게 섞였어요. 고르게 섞여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소금물이 만들어졌어요. 고르게 섞여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설탕물이 만들어졌어요. 고르게 섞여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초코우유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고르게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다시 이야기하면 용해는 용매에 녹아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로 좀 볼까요? 아까 했던 거.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용질 찾아볼게요. 용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 소금 한 물질, 용질. 설탕 한 물질, 용질. 제이 한 물질, 용질. 탄산 한 물질, 용질. 자, 얘가 다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이고요. 자,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용매 찾아볼게요. 물에, 우유에, 여기도 물에. 자, 지금 체크한 게 전부 다 용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용해된다라는 거는 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녹아서, 녹아서. 자, 고르게 섞였어요. 용액이 되었어요. 용액은 섞여서 만들어진 거. 소금물이 되었어요. 당물이 되었어요. 초코우유 되었어요. 탄산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 이거를 그냥 좀 더 세련된 과학 용어로 용질, 용매, 용해라는 말만 바꿔서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봐볼 건데요. 자, 복숭아 아이스티 만드는 거, 이것도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맛있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만들려고 아이스티 가루를 담아야 되는데, 얼마나 담지? 이런 고민도 해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두 스푼을 빵빵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간을 봤는데,
아니 이거 웬걸 엄청 싱거운 거예요. 다 이런 경험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상태냐면 물에 비해서 가루를 너무 적게 넣어서 가루를 더 녹여도 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스티를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가루를 더 타야 되잖아요. 자, 가루를 요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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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탔으면 좋았는데, 에이씨, 더 넣어서 엄청 진하게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가루를 엄청 많이 4숟가락이나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루가 다 녹지 않고 바닥에 막 자글자글자글 막 이렇게 생겼네? 이 상태는 물에 비해 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가루가 다 못 녹고 있는 단계. 꾸역꾸역 녹아서 좀만 이렇게 탁 하면 못 녹고 막 이렇게 꾸역꾸역 다시 가루로 나오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얼마만큼만 딱 넣으면 좋았냐면 요만큼. 더 녹이지 않아도 되고 덜 녹지도 않는 녹을 수 있는 만큼이 최대로 진하게 녹아있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용액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면요. 자, 이렇게 더 녹이지 않아도 되고 덜 녹지도 않은 딱 알맞게 꽉 차 있는 그런 단계, 꽉 차 있는, 정말 꽉 차 있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되었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포화된 용액, 꽉 차게 녹아있는 단계. 자, 근데 아까 2스푼밖에 안 넣어서 아직 덜 녹았어요. 더 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화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해서 아니다, 불자를 써서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자, 포화 상태를 넘어섰어요. 너무 넘어서서 너무 오버시켜서 억지로 꾸역꾸역 막 더 녹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과식했다고 하잖아요. 과식 똑같아요. 용액도 너무 꾸역꾸역 만들어 놓으면 과포화 상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이라는 말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귀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용해도라는 거는 용해되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용해되는 정도를 가지고 뭐를 생각해 볼 거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스티 가루를 물에다 많이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해되는 정도를 물에 많은 양을 녹인다라는 건 용해되는 정도를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용해되는 정도를 높일 수 있을까? 방법도 알고 계시죠? 뜨거운 물 쓰면 되잖아요. 그럼 많이 녹겠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가루 많이 녹이려면 그렇죠. 물을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뜨겁게 하고 물을 많이 쓰면 가루를 더더더더더 많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내는 정도를 따질 때 선생님이 소똥이한테 "소똥아 너는 아이스티 가루의 용해도가 얼마나 됐니?" 라고 했더니 소똥이가 "저는 아이스티 가루를 500g이나 녹였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개똥이한테 "개똥아 너는 아이스티 가루의 용해도가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저는 죽자고 녹여봐도 100g 밖에 안 녹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이 왜 녹는 게 달랐을까? 그렇죠. 물의 온도가 달랐거나 둘이 있었던 물의 양이 달랐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똥이는 더 많이 녹이고 개똥이는 적게 녹였겠잖아요. 소똥이는 아무래도 뜨거운 물을 썼거나 아니면 물을 뭐 5컵, 10컵 이렇게 물을 많이 썼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둘을 비교할 때 '오 소똥이가 더 용해를 많이 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과 물의 양과 물의 온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누가 더 많이 녹였다 적게 녹였다 비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온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물의 양, 즉 용매의 양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똥이와 개똥이의 용해도를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둘의 온도도 같게 해줘야 되고 둘이 사용한 물의 양도 같게 해줘야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를 뭐라고 다시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온도에서 온도를 고정을 해요. 온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용매 100g의 물의 양도 고정을 시켜줘요. 이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아이스티의 양,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 용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매의 양은 반드시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00g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자, 용해도를 어떤 온도에서, 자, 온도에서 용매 100g의 물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게 용질의 그람수가 되겠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 만약에 용해도 곡선에 이게 없어도 이거 지워버려야겠다. 이 말이 없어도 물 100g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용해도라는 거는 용매 몇 g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렇죠.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 100이다라는 숫자가 없어도 이 그래프는 용매 100g, 물 100g을 기준으로 녹인 결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믿어도 됩니다. 믿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두 개만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 지점을 읽어볼 건데요. 이 지점 파란색은 염화 나트륨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럼 염화 나트륨은 또또또또또또 몇 도? 어떤 온도? 100도에서 또또또또또또 몇 그램? 40g 녹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염화 나트륨은 100도씨 물 100g에 물 100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하다니까요. 용매도 곡선이 나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매는 100g. 예, 이게 없어도 100g이에요. 물 100g에 최대 40이 녹는다. 이거를 용해도라는 말로 바꿨으면 100도씨 물, 어떤 온도에서 용매, 물에서의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100g에 녹는 거는 40이다. 이렇게 바꿔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볼 건데요. 이 갈색에서는 질산나트륨이죠. 질산나트륨 또또또또또또또 여기 10도씨고요. 그 다음에 또또또 80g이네요. 다시 이야기하면 질산나트륨은 10도씨 물 몇 g에? 그렇죠. 용해도기 때문에 100g이라는 거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질산나트륨은 10도씨 물 100g에 최대 80g이 녹아요.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온도, 몇 도? 10도씨의 물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몇이다? 80이다. 만약에 이 문장만 나와 있어도 10도씨의 물 몇 g에 100g에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용해도는 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용매를 100g을 썼다라는 거를 약속을 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렵지는 않네요. 근데 그래프가 많이 나와서 어렵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오늘 용해에 대해서 배웠고요. 용해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용매, 용질, 용액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이야기하면 소금, 용질을 물에, 용매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소금물, 용액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때 딱 알맞게 꽉 차게 녹인 상태, 보아용해, 아직 덜 녹았어요. 불보아용해, 너무 오버시켰어요. 과보아용해, 이것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용해도라는 거는 용해되는 정도인데 우리가 용해도를 따질 때에는 무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온도와 용매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용해도라는 거는 어떤 온도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봤어요.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와 나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천천히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배운 내용은요, 우리 교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제 교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